그날 밤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흔들리며 꺼지기 직전 그녀가 내 옆자리에 그를 앉혔다. 오빠, 재훈이 형도 오랜만이잖아. 같이 축하하자. 그녀의 미소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이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다. 서울의 겨울밤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 루치아처럼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도 공기는 얼음처럼 서늘하다. 내 30번째 생일 파티였다. 민지가 세심하게 준비한 자리. 그녀는 내 여자친구로 3년째 함께한 연인.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았지만 직장 생활로 바쁜 나날 속에서 겨우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왔다. 민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나는 IT 엔지니어로 평범한 삶을 꾸려갔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다. 파티 테이블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태민아, 올해도 무사히 30이네. 축하해. 내 절친 재훈이 먼저 잔을 들며 말했다. 재훈은 나와 10년 지기.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형제 같은 녀석. 그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항상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살았다. 민지도 재훈을 잘 알았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으니까. 재훈 오빠, 와줘서 고마워. 민지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톡톡 쳤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걸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왜 재훈일까? 왜 하필 내 생일에?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재훈이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얘야, 태민. 생일 축하해. 민지가 특별히 불렀어. 그의 미소는 평소처럼 장난기 가득했지만 눈빛에 스치던 그늘은 내 예감이 옳다는 걸 알려주었다. 케이크가 나왔다. 크림이 풍성한 초콜릿 케이크. 위에 태민의 30번째 기적이라고 써진 그놈의 것. 민지가 촛불을 켜고 불을 끄라고 재촉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그 소리가 내 귀에 메아리 쳤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었다. 불을 끄는 순간 민지가 재훈을 내 바로 옆자리로 밀어 앉혔다. 여기 앉아, 재훈 오빠. 태민이랑 가까이서 이야기 나누자.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스며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재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왜 그래? 나도 초대받았어, 초대. 민지가 그를 불렀다고? 내 생일에, 내 옆에,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끝이 재훈의 팔을 스쳤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 우리는 지난주에 결혼 얘기를 했었다. 그녀가 태민 오빠,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라고 속삭이던 그 밤. 그런데 왜? 왜 재훈을? 재훈은 민지의 첫사랑이었다. 5년 전 헤어졌지만 그 후로 우리는 셋이 종종 어울렸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재미있었어. 재훈 오빠가 갑자기 연락 와서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불렀어. 미안, 깜짝 선물인가 했지. 그녀의 눈은 순수해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거짓을 느꼈다. 깜짝 선물. 내 생일에 내 전 남친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남친. 그건 옛날 일이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 오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재훈의 미소와 민지의 손길이 반복되었다. 복수가 싹텄다.
아니, 그건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IT 전문가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사람. 그 능력을 써야 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출근한 후 나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어제 왜 왔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웃었다. 민지가 불렀잖아. 너 생일 축하하려고. 민지가. 왜 너한테? 침묵이 흘렀다. 그냥. 친구로서 친구.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내 작업실은 서울의 작은 원룸. 하지만 서버와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해킹을 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보안 컨설턴트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계를 넘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먼저 민지의 폰을 확인했다. 우리는 공유 계정으로 사진을 백업했다. 그 안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찾았다. 재훈과의 채팅 로그. 오빠, 태민이 모르게 조심해. 알았어. 우리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다시 만나고 있었다. 내 생일에 그 자리에 앉힌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욕이었다. 배신의 서곡.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계별로. 먼저 증거를 모은다. 그 다음, 그들의 약점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무대를 세운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다.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복수는 차갑고 논리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 민지가 퇴근해 돌아왔다. 오빠, 오늘 피곤해? 그녀가 안겨오며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너랑 있으니까 좋지.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두 얼굴을 살았다. 사랑하는 연인과 그림자 속의 사냥꾼. 며칠 후 우리는 재훈과 셋이 다시 만났다. 민지의 제안이었다.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자. 어색할 게 뭐 있어? 카페는 홍대 근처,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 재훈이 늦게 왔다. 미안, 작업하다가 그는 민지 옆에 앉으려 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꿨다. 형, 여기 앉아. 나 민지랑 얘기할 게 있어. 재훈의 눈에 스치던 실망이 내 첫 번째 승리였다. 대화는 평범했다. 일상, 날씨, 최근 드라마.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관찰했다. 민지의 발이 테이블 아래에서 재훈의 다리를 스치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외도 중이었다. 내 생일은 그들의 장난감이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좋아, 게임 시작이야. 그날 밤 나는 재훈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프리랜서답게 그의 계정은 활발했다. 클라이언트 리뷰, 포트폴리오,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이상한 점이 보였다. 그의 디자인 작업 중 하나가 민지의 회사 프로젝트와 똑같았다. 우연. 아니다. 그들은 비즈니스도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 1호. 민지의 회사 이메일을 해킹할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대신 나는 그녀의 일정을 추적했다. 공유 캘린더 앱을 통해. 재훈 오빠 미팅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미팅. 밤 10시에? 나는 그날 따라갔다. 택시를 타고 그들의 호텔로. 문 밖에서 기다렸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벽에 주먹을 꽂았다.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달콤했다. 너희가 내게 한 짓 100배로 갚아줄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적었다. 1. 재훈의 커리어를 무너뜨린다. 2. 민지의 비밀을 폭로한다. 3. 나 자신을 지킨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망설였다. 나 자신. 이 복수가 나를 어떻게 바꿀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서울의 겨울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매일 아침 민지의 등을 보며 깨어나는 게 고통이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안에는 거짓이 숨어 있었다. 재훈과의 밤을 보낸 그녀의 피부 냄새, 그 미세한 변화. 나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재훈의 약점. 그는 프리랜서지만 큰 클라이언트를 두고 있었다. 특히 민지의 회사와 연결된 광고 에이전시. 나는 내 IT 지식을 이용해 그의 이메일 서버에 접근했다. 불법. 물론. 하지만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인박스에 들어가자 수많은 디자인 파일이 보였다. 그중 하나, 민지의 회사 로고 리디자인 프로젝트. 날짜는 우리 결혼 얘기 직후였다. 이 새끼, 나는 이를 갈았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분석했다. 재훈의 스타일은 독특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민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빠, 이 부분 더 섹시하게. 태민이 좋아할 스타일로 왜 태민? 나. 그들은 나를 이용해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었다.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 나는 파일을 복제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디지털 워터마크를 바꿔 재훈의 클라이언트가 도용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나는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클라이언트에게. 재훈 디자이너의 작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는 그 수정된 파일. 결과는 빨랐다. 재훈의 폰이 울렸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하며 물었다. 형, 요즘 바빠. 그는 한숨을 쉬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파일 문제라고 난리야. 도둑 맞은 것 같대. 민지가 걱정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빠. 내가 도와줄게. 그 손길이 내 시야를 가렸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토했다. 복수가 시작되었지만 고통은 더 커졌다. 왜 나일까? 왜 나를 선택해 배신한 걸까? 민지와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첫 데이트, 한강에서 피크닉. 그녀가 태민 오빠, 너랑 있으면 세상이 밝아라고 했던 그 말 거짓이었다. 전부. 나는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배신의 심리. 책 속에서 배신당한 자는 분노로 변모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논리적으로 가야 했다. 감정에 휘말리면 패배한다. 그래서 나는 일기를 썼다. 매일. 오늘의 복수, 재훈의 첫 상처,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민지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 오빠,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웃었다. 일이 많아서. 너는? 나.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서 홀가분의 프로젝트. 재훈과의 그 프로젝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재훈 형도 도와줬다며?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카페에서 들었어. 형이 말하던데 거짓말.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아, 그래. 그냥 도와준 거야. 나는 안으로 웃었다. 거짓말 탐지기처럼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 주말 우리는 재훈의 스튜디오에 갔다. 그의 작업실은 이태원 근처 그래피티 벽으로 둘러싸인 로프트. 얘야, 태민. 이 디자인 봐봐. 내 생일 선물 아이디어. 재훈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케이크 모양의 로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코드 민지의 이니셜. 나는 속으로 메모했다. 또 하나의 증거. 파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술을 따라주며 물었다. 형, 민지랑 옛날에 어땠어? 재훈이 웃었다. 왜 갑자기?
헤어진 지 오래돼서 민지가 끼어들었다. 태민 오빠, 질투해. 그녀의 농담이 날카로웠다. 질투. 그냥 궁금해서 나는 잔을 비웠다. 그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재훈의 클라이언트 목록을 해킹했다. 두 번째 이메일,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재훈의 디자인은 표절입니다. 증거 첨부. 재훈의 전화가 왔다. 다음 날 새벽. 태민아, 너, 아니,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 나는 모르는 척했다. 내 클라이언트들이 취소됐어. 누가 이상한 메일 보냈대. 나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형, 안 됐네. 조심해. 끊고 나서 나는 웃었다. 첫 번째 피해 맛. 하지만 민지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오빠, 재훈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모르겠어. 바쁜가 봐.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걱정 마. 우리 둘이서만 있자. 키스 속에서 나는 그녀의 혀를 느꼈다. 재훈의 맛이 날까? 역겨웠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민지의 비밀. 나는 그녀의 회사 서버에 접근했다. 보안 컨설턴트로서의 지식. 그녀의 이메일에 재훈과의 비즈니스 기록이 가득했다. 송금 내역. 디자인 비용으로 위장된 돈. 나는 그것을 캡처했다. 하지만 폭로할 때가 아니었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민지가 선물을 준비했다. 오빠, 이거 내 스타일일 거야. 목도리. 따뜻했지만 차가웠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야,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로.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좋아, 계획이었다. 제주에서 그들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무대를 세운다. 제주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푸른 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착륙 후 호텔 체크인. 민지의 폰이 진동했다. 재훈의 메시지. 언제 올 거야? 나는 그녀가 화장실에 간 틈에 폰을 훔쳐봤다. 답장, 태민이랑 여행 중. 다음 주에. 다음 주? 그녀는 나와 함께 있는데 이미 재훈과의 약속을. 호텔방에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사랑해, 민지.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그 밤, 그녀가 잠든 후 나는 울었다. 왜 나를 버린 거지? 내 삶은 완벽했다.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여자. 재훈은 불안정한 프리랜서. 그런데 왜? 다음 날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민지가 재훈에게 사진을 보냈다. 우리 둘이 손잡은 사진의 캡션, 행복해. 나는 그걸 보며 속이 끓었다. 복수. 이제 민지의 차례였다. 나는 호텔 와이파이를 통해 그녀의 회사 클라우드를 해킹했다. 프로젝트 파일, 재훈의 디자인을 그녀가 자신의 것으로 제출한 흔적. 나는 익명으로 회사 HR에 보냈다. 민지의 프로젝트의 부정행위.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민지의 폰이 울렸다. 상사. 민지 씨, 급히 복귀하세요. 조사받아야 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회사에 문제 생겼어.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 속으로는 환호했다. 두 번째 상처.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나를 의심했다. 재훈이 전화했다. 태민아, 너 민지한테 뭐 했어? 뭐? 모르겠어. 우리가. 너 모르게 만난 거 알아? 그의 고백. 나는 침묵했다. 형, 그게 사실이야? 미안해. 민지가. 나는 끊었다. 이제 알았다. 전부. 제주 여행은 끝났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회사에 불려가 하루 종일 조사받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빠, 나 해고될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녀는 울면서 털어놓았다. 프로젝트에서 디자인을 빌렸었어. 재훈 오빠 거. 하지만 표절이라고. 나는 속으로 웃었다. 완벽했다. 재훈 형 거. 왜? 그냥. 시간 없어서. 미안해, 오빠, 미안해. 그 단어가 빈 껍데기였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같이 헤쳐나가자.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 중이었다. 이제 3시 대면할 때 재훈의 커리어는 반쯤 무너졌고 민지의 신뢰도 추락했다. 내 차례였다. 하지만 복수는 균형을 맞춰야 했다. 공정하게. 다음 날 나는 재훈을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 눈이 살짝 내리는 오후. 그는 코트를 여미며 왔다. 태민아, 너였어. 그 이메일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왜 나한테 그래? 민지랑.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 했어? 너 모르게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6개월 전부터. 민지가 나와의 관계를 지치게 느끼고 그에게로 돌아갔다고. 왜? 내가 뭐가 부족했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태민아, 너는 너무 완벽해.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여. 하지만 민지는 자유를 원했어. 나처럼 자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프리랜서 생활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안정을 선택했다. 가족을 잃은 후 홀로 서기 위해. 어머니의 죽음 후 나는 세상에 기대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그게 죄인가? 형, 민지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그게 다 거짓이었어.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 그녀도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일어났다. 형,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이미 시작됐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정말 너였어.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생각해봐. 형, 배신의 맛이 어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지를 기다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안겼다. 오빠, 나 해고됐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달랬다.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지원할게. 그 밤, 우리는 사랑을 했다. 아니, 나는 복수를 위한 연기를 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죄책감인가, 쾌락인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민지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녀의 노트북을 훔쳐봤다. 일기예비 태민 오빠는 좋지만 재훈 오빠처럼 열정적이지 않아. 미안해, 열정. 그들은 호텔에서 나 몰래 불꽃을 피웠다. 나는 사진을 찾았다. 재훈과의 셀카. 내 생일 파티 직전. 나는 복사했다. 폭로의 무기. 이제 3번째 단계. 공공의 무대. 나는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다. 배신의 생일이라는 제목. 그 안에 모든 증거를 올렸다. 재훈의 표절 파일, 민지의 이메일, 사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암시만. 한 여자와 2 남자. 생일 밤의 충격.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퍼졌다. DC 인사이드, FM 코리아. 댓글들이 쏟아졌다. 와, 진짜 드라마네. 여자 너무해. 남자들 바보 같아. 재훈이 먼저 연락했다. 태민아, 그 블로그 내 거지? 지워.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형, 증거는 증거야. 제발. 내 커리어 끝났어.
클라이언트 다 떠났어. 좋았다. 민지도 알게 되었다. 오빠, 그 블로그 봤어? 나 같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관계가 위험해. 나는 위로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 재훈이랑 있었어.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사랑하는 건 오빠야, 사랑. 나는 웃었다. 그럼 왜? 오빠가 너무 바빠서. 외로웠어, 괴로움. 그 단어가 내 분노를 키웠다. 나는 직장에서 야근을 줄였었다. 그녀를 위해. 그런데 그게 원인? 그날 밤 나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매섭다. 복수가 성공적이었지만 공허했다. 왜 나는 여전히 아픈가? 심리학 책이 떠올랐다. 복수자는 자신을 파괴한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클라이맥스. 대면. 나는 그들을 불렀다. 내 작업실로. 셋이 이야기하자 재훈과 민지가 왔다. 어색한 침묵. 태민아, 이게 다 뭐야? 재훈이 물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모든 증거가 화면에 떠올랐다. 너희가 한 짓, 내 생일, 내 삶을 망친 거. 민지가 무릎 꿇었다. 오빠, 용서해. 나 잘못했어. 재훈이 나섰다. 태민아, 나도 미안해. 하지만 너도 완벽하지 않아. 항상 통제하려 해, 통제. 나는 웃었다. 형, 내 자유가 내 인생을 훔쳤어. 싸움이 시작되었다. 말다툼, 눈물. 민지가 재훈을 감쌌다. 재훈 오빠, 가자.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문을 잠그고 소리쳤다. 가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컴퓨터에서 바이러스를 실행했다. 아니, 가짜. 그들의 폰에 스팸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의 비밀이 세상에 퍼진다.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태민아, 제발. 재훈의 목소리. 그날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 복수의 후유증이 시작될 터였다. 대면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민지는 짐을 쌌다. 오빠, 나 갈게. 용서받을 수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막지 않았다. 가, 하지만 잊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홀로 남은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울었다. 승리. 아니다. 상실이었다. 3년의 사랑이 산산조각 났다. 재훈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의 소셜은 정지되었고 클라이언트 리뷰는 부정으로 도배되었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생일 케이크가 피로 물든 꿈, 민지의 웃음소리가 재훈의 속삭임으로 변하는. 나는 알코올에 의지했다. 소주 1병, 2병,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이모작골, 익선동. 바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털어놓았다. 내 여자가. 내 친구가. 그들은 공감했다. 인생이 그래? 하지만 공감은 빈 껍데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지의 새 삶을 추적했다. 그녀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직장은 잃었지만 재훈과 함께 프리랜서로 시작하려 했다. 그의 스튜디오에서. 나는 익명으로 그들의 새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클라이언트에게 위험한 파트너라는 경고. 재훈의 마지막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민지가 전화했다. 오빠, 왜 그래? 이제 그만해. 왜? 내가 시작했잖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변했어. 변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 밑 다크서클, 수염. 예전에 안정된 태민은 사라졌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안 프로젝트로. 하지만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태민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소문이 돌았다. 태민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드라마 같아. 나는 웃었다. 드라마. 이건 내 현실. 재훈이 찾아왔다.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태민아, 이야기하자. 그는 야위었다. 형, 이제 와서. 미안해. 모든 게 잘못됐어. 민지랑도. 끝났어, 끝. 나는 놀랐다. 왜? 내 복수가. 그녀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어. 나도. 우리는 그냥 도망쳤어, 도망. 그 단어가 내 분노를 재점화했다. 우리는 한강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재훈이 울었다. 태민아, 나 죽을 뻔했어. 클라이언트 잃고, 돈 없고. 민지가 떠났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내 대가야. 하지만 그의 눈에 스치던 절망이 나를 흔들었다. 그는 나쁜 놈인가? 아니, 그냥 약한 인간. 민지도. 나도. 그날 나는 계획을 바꿨다. 복수의 클라이맥스. 공개 사과. 나는 블로그를 업데이트했다. 진실, 배신자들의 이야기. 하지만 용서의 시간,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내 이야기를 썼다. 나는 복수했지만 잃은 게 더 커. 댓글들이 쏟아졌다. 용서 멋져. 현실적이다. 민지가 읽었다. 그녀가 찾아왔다. 오빠, 그 블로그. 고마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 재훈 오빠랑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했어. 내가 맞았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민지야, 이제 끝내자.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용서. 반만. 재훈도 왔다. 셋이 다시 모였다. 레스토랑, 그 생일 장소. 라루치아. 테이블에 앉아 우리는 이야기했다. 미안해, 태민아. 재훈의 말, 민지의 눈물. 나는 잔을 들었다. 건배. 새로운 시작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밤,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재훈과 떠났다. 캐나다로. 새 삶을.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승리. 패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강해졌다. 아니, 차가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지와 재훈의 소식은 끊겼다. 캐나다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던가.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직장에서 바빴다. 새 프로젝트, 새 팀. 하지만 밤이 되면 빈집이 나를 삼켰다.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 클리닉, 강남의 작은 사무실. 태민 씨, 복수 충동은 트라우마에서 온 거예요. 의사의 말. 트라우마. 어머니의 죽음? 아니, 이번 배신. 어떻게 극복하나요? 용서부터. 자신. 나는 거울 속 나를 봤다. 여전히 상처투성이. 어느 날 옛 동료가 전화했다. 태민아, 민지 소식 들었어. 재훈이랑 사고 났대. 심장이 멎을 뻔했다. 뭐? 무슨 사고? 캐나다에서 차 사고. 재훈은 다쳤고 민지는. 병원에.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복수 끝난 후에 후회. 아니, 인간성. 밴쿠버 공항. 추운 바람. 병원 로비에서 민지를 봤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다리가 깁스. 오빠.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재훈은 옆방 코마 상태. 왜 왔어?
나는 말했다. 소식 듣고 그녀가 울었다. 우리 잘못했어. 캐나다 와서 새로 시작하려 했는데 이 지경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지야, 미안해. 내 복수가 너희를 여기까지? 아니, 오빠. 우리 탓이야. 재훈이 깨어났다. 다음 날 태민아. 고마워. 그의 눈에 눈물이. 우리는 셋이 이야기했다. 진심으로. 배신의 이유. 민지의 외로움, 재훈의 질투, 내 통제력. 태민아, 너 없었으면 우리는 파멸났어. 재훈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파멸시켰어. 하지만 그 대화가 치유였다. 민지는 회복 중, 재훈도. 나는 한 달 머물렀다. 캐나다의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균형이었다. 돌아올 때 민지가 말했다. 오빠, 사랑했어. 진짜.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끝난 사랑. 서울로 돌아온 나는 변했다. 블로그를 이어갔다. 복수 후의 삶. 독자들이 늘었다. 공감돼요. 강해지셨어. 나는 책을 쓰기로 했다. 제목, 생일의 배신. 출판사 제안이 왔다. 재훈과 민지의 소식은 가끔 왔다. 그들은 헤어졌다. 각자 새 삶. 민지는 캐나다에 남아 디자인 공부. 재훈은 서울로 돌아와 작은 스튜디오.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태민아, 잘 지내? 그래, 형.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남았다. 새 여자를 만났다. 지은, 동료. 그녀는 순수했다. 태민 오빠, 과거는 잊어. 하지만 생일이 다가올 때 불안이 왔다. 케이크를 볼 때마다. 올해 생일, 나는 홀로 보냈다. 케이크 하나 사서. 촛불을 켜고 불을 껐다. 소원, 평화. 복수의 대가는 컸다. 이름, 하지만 어둠도 있었다. 강인함. 1년이 지났다. 2026년 겨울. 나는 책을 출간했다. 생일 저녁의 배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강연. 사람들이 물었다. 복수 후에 후회하나요? 후회는 하지만 성장했어요. 민지와 재훈은 책을 읽었다. 민지가 매일 보냈다. 오빠, 내 이야기 울었어. 고마워. 나는 답했다. 너도 새 삶 즐겨. 재훈은 전화. 태민아, 책 봤어. 나도 반성했어. 우리는 웃었다. 옛 친구처럼. 새 삶, 지은과 사귀었다. 그녀의 생일에 케이크를 샀다. 오빠, 예쁘다. 불을 끄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진짜. 하지만 밤에 가끔 꿈이 왔다. 그 생일밤 위제는 공포가 아닌 교훈. 복수는 칼. 자신도 베는. 서울의 거리, 눈이 내린다. 나는 산책한다. 인생은 드라마. 하지만 끝은 평화. 배신의 대가는 치렀다. 공정하게. 그리고 나는 자유다. 에필로그처럼 나는 쓴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앞으로.